제가 좋은 제품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요. 특히 애국 기업 소개합니다. 경남제약에서 초임계 RTG 오메가3 루테인 프로맥스 나왔는데요. 한 알로 4가지 효과 봅니다. 눈 건강, 혈행 개선, 뼈 건강, 항산화. 한 알로 끝납니다.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을 몰고 다니는 변호사죠.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계의 마동석. 예. 마동석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예. 이거 좀 팔뚝을 좀 더 키워야 돼. 예,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마동석이 입은 마동석인데 네, 알겠습니다. 팔뚝이 팔뚝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추미애가 자살골을 또 넣었다면서?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살골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살골 민주당에 여러 번의 자살골을 넣지 않습니까? 첫 번의 자살골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렇지. 탄핵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열린민주당으로 안 가고 민주당에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추미애가 문재인한테 이번에 뭐 기회주의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가 기회주의자. 추미애가 굉장히 아유, 기회주의자입니다. 얄팍해요. 그때 이제 요게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하자 이쪽 편에 섰던 겁니다. 그렇지. 근데 국민의 흐름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3보 1배까지 하고 아유, 뭐 생수했잖아, 난리 부려서 또. 떨었지만 하여튼 이 추미애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성한다고 아까 3보 말씀드린 1배 그렇게 뭐 3보 1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살골입니다. 네. 두 번째 자살골은 바로 김경수죠. 두루킹. 예, 그때 이제 2016년 8월에 추미애가 당 대표가 되거든요. 그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누군가가 막 이제 문재인을 공격한단 말이야. 문재앙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쏴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드루킹이었던 거야. 그래서 드루킹 쏴를 통해 가지고 김경수가 감옥 갔죠. 김경수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완전히 촉동화시켰죠. 곤란하게 만들었죠. 네. 사실 노무현 탄핵 때도 곤란하게 만들었고 그렇지. 김경수 때 이게 두 번째 자살골입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자살골은 아시다시피 윤석열을 꺾고 자기가 이제 대권 주자가 돼보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그게 그래가지고 추윤대전, 윤추대전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검찰총장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세 번째 자살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자살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자살골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에 대한 저격, 지금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공격을 했고 또 이낙연이 그때 문재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폭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법무장관 할 때 스스로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문재인한테 잘렸다. 그리고 이낙연이가 문재인한테 얘기해가지고서 쟤 자르라고 그랬다. 그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노영민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둬달라고.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한테. 근데 추미애가 또 아주 그 뭐랄까 개기는데 뭐 이렇게 억지 있어요. 부리는데 억지 부리는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지. 사실 비서실장 전화를 받았으면 그게 대통령 뜻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을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을 만나러 가니까 문재인이 또 뭐 그만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그 오전 10시에 만나가지고 그 징계위원들이 말이죠. 오전 10시에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정직 2개월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그때가. 그 2개월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예. 그 다음 날 추미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만둬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로서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장면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신호를 보낸 겁니다. 문재인이가. 그러고서 추미애를 그만두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추미애 인기가 워낙 없었고 추미애 때문에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시 당대표가 이낙연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낙연도 그렇고 아주 그 추미애를 갖다가 골치 아팠지.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북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을 실어줬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 문재인이 우리 검찰총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달래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옷 벗고 그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 얘들이 그게 수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 그 국민적 인기가 아니 워낙 이거지. 예.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죠, 그거죠. 그 속담이야. 예, 그러려고. 골치 아픈 새끼 떡 하나 더 줘서 그렇죠. 슬슬 달래면서 예. 가는 거야. 그러려고
추를 짜는 아니,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문재인 입장에서. 그쪽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골치 아프고 미운 사람이니까 떡 하나 준다는 거지. 우리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억지 춘향이죠. 억지 춘향으로 그렇지, 이제 추를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그때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지. 검찰총장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안 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문재인이가 또 정치 안 할 거다. 우리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유화책을 썼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이미 그때는 추미애가 뭐 그렇게 만들었지.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추미애가 그러면 왜 그렇게 윤석열 못 살게 굴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골치 아파할 정도로 못 살게 굴었느냐 그거는 추미애가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원래가 2002년에도요. 왜 그 노무현의 그 탄핵에 앞장섰느냐. 사실은 이미 추미애가 그 당시에도 대권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미 그렇게 몸집이 커졌다. 그래갖고 노무현을 하나의 자기 경쟁자로 여겼던 거야. 그런데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조금 이제 말하자면 시체말로 뜰었던 거야. 그런데 노무현이 여기서 탄핵을 당하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던 겁니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정치적 운명이 끝날 것 같으니까 뭐 삼보 일변이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아주 납작 엎드렸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추미애 행태인데 원래 추미애는 1995년에 김대중에 의해서 스카우트 돼요. 발탁됐지. 발탁이 돼요. 세탁소집 딸입니다. 근데 원래는 대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의 그 변호사, 서성한 변호사라고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대구의 딸이고 호남의 며느리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야심이 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 이것도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호남의 며느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야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 판사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판사할 때도 엄청 튀었어요.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또 심평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제 발령이 나요. 첫 발령이. 추미애가? 예, 추미애가. 그런데 왜 그때는 이제 여판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드물어요. 적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판사를 갖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내느냐 그러면서 대법원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막 그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이건 심평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심평이 또 약간 뭐 좀 뭐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없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만큼 추미애가 그랬을 사람이죠. 충분히. 여기서 이 일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이유는 추미애가 그 정도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아주 그 직진하는 뭐 추다라코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진만 하면 괜찮은데 또 아주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이런 그 정치 행태를 해왔어요. 제가 추미애를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자기가 어떤 도움이 된다. 또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잘못됐다 싶으면 눈치를 딱 채고 싹 돌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추미애는 문재인 밑에서 법무장관을 한 겁니다. 문재인 밑에서 법무장관을 한 거예요. 근데 법무장관을 할 때 사실은 조국의 편을 그렇게 들었던 것도 아닌데 조국이 편드는 것처럼 조국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윤석열을 갖다가 뭐 징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갖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윤석열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문재인 눈에 들어가지고 이 문재인 일파의 눈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대권 후보가 되려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라버리니까. 아니 이제 추미애 입장에서는 냄새를 맡은 거지. 냄새를 맡은 저쪽에서 거지. 이제 윤석열을 그 당시 검찰총장 뜨겠다. 예, 뜨겠다. 그 또 써요 그때. 그때 뜨고 있을 때예요, 막 우파에서. 엄청나게. 예. 그러면 윤석열이 뜨는데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상대. 말하자면 상대로 해서 그렇죠. 같이 체급을 맞춰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선전에서 꺾는 모습을. 그렇죠. 꺾는 모습을 보여서 좌파들의 나름대로 영웅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작전을 이제 과대망상을 과대망상을 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자기가 쉽게 말하면 문재인은 황태자가 돼가지고 조국이는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무장관을 했으니까 문재인이 힘을 실어주면 그렇지. 내가 윤석열을 꺾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말하자면 이쪽 좌파 영웅이 되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갖다가 그만두라고 하니
그때 이제 이제, 자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 뭐 굉장히 실망했다는 식으로 뭐 잠을 못 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승질에 뭐 잠못 잤을 예,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대권을 노린다는 걸 뭐 일부는 알지만 설마 추미애가 대권까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또 노리고. 지금도 노리고 있는 그게 겁니다. 과대망상이니까 그렇죠. 지는 그런 줄 알아요. 계속 그런 생각을 자기 하는 거예요. 그릇이. 예. 천만에만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문재인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또 기회를 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눈치를 본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낙연을 저격하고 완전히 지금 이재명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에 또 그 이재명 그 개딸들이 막 하는 그 시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위. 거기 나가가지고 또 연설까지 지금 하고 거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이재명 편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 지금 문재인과 이낙연을 저격하고 그것도 그냥 저격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지금 만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하고 이낙연이 만나면 야, 백지장도 만들면 됐다. 서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추미애가 뭐라고 말했냐. 백지장은 맞들면 찢어진다. 야, 백지장은 맞으면 찢어진다. 만나지 말라는 거야. 말하자면 이재명 보고 이낙연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확 뿌려버리는 게 추미애가. 추미애가. 저기 종이에 물을 뿌리면 찢어져요. 찢어진다. 그러니까 만나는 게 추미애가 찢어버린 거야. 물을 뿌려. 찢어버린. 그래서 지금 추미애는 이제 이재명 편에 섰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 이재명 세력을 갖다 딱 흡수한 다음에 이재명 싹 제끼고 이재명 제끼지. 싹 제끼고 또 제끼지.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민주당 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아니 이재명 자기가 제끼는 게 아니라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럼 돌아가는 걸 알잖아. 그러면 지금 저 결국은 사법 리스크로 감당이 안 돼서 대권까지는 못 간다. 예. 총선까지는 비벼서 간다. 그러니까 공천 받아야 공천 받아야 돼. 총선까지는 협력해서 내가 공천 받고 이재명 세력을 띄워주는 거 하다가 어차피 대선 전엔 이재명 날라가니까 그다음에 내가 나간다.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5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당대표까지 했죠. 법무장관 했죠. 이거야. 요번에 총선에서 공천만 받으면 자기는 대권 가고 최하가 국회의장.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하가 국회의장. 이번에 되면 6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지. 근데 여기가 이제 고민정 자리 아닙니까? 고민정이가 문재인 파잖아요. 그럼 여기를 제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공천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분명히 대권, 이제 이재명 제끼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네 번째 자살골이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저격하고 이낙연 저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서 또 이제 대권을 노리다가는 결국은 또 이재명하고도 또 이렇게 될 거고 민주당 결국 말아먹고 말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춤출수록 우리도 춤춘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러니까 나부되면 우리는 오히려 좋아요. 첫 번째 자살골 노무현 탄핵, 두 번째 자살골 김경수 감옥 가는 거, 세 번째 자살골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네 번째 자살골은 민주당 이제 완전 폭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재명 잡아먹는 거. 이게 네 번째 자살골이다. 그래서 추미애의 지금 네 번째 자살골 이게 이제 또 현란한 춤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거기 한술 더 떠서 추미애가 민주당 이름으로 없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민주당 이번에 완전히 그냥 이제 이 당명을 바꿔버려. 완전히 짝살내서 추미애당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을 초토화시켜. 지 욕심 때문에 이재명이 막 그로키 상태로 몰고 간 이 민주당을 이재명 때문에 지금 그로키잖아. 완전 그로키인데. 근데 거기다가 완전히 하여튼 추미애만 나타나면 민주당 휘청휘청거렸어요. 휘청휘청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이번에는 이제 폭망한다. 끝난다. 이번에 진짜 간 갈아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수록 민주당을 갖다가 정말 탄핵 때 그랬죠. 김경수 때도 얼마나 그 민주당이 어려웠습니까? 느리기 때문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추미애 안 했으면 저 문재인 조국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을 완전히 없앤다.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미애 네 번째 자살골. 아나무인인데 그저 김정숙도 좀 아나무 인기가 있거든. 그렇죠. 거기 아나무 인기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김정숙보다 추미애가 더합니다. 아나무인이 더해요. 힘은 김정숙이 세요. 그렇죠. 의자 바짝바짝 그런 거 세지만 육체적인 힘은. 근데 이 정신적인 아나무인은 추미애한테 못 당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김정숙 잘못 걸리면 골로 가고 이재명도 골로 갈 수 있어요. 추미애 잘못 그러니까 문재인도 잘못 건드리면 그냥 자기 앞에 뭔가 조금 이렇게 방해가 되면 걸리적거리면 그냥 걸리적거리면 그냥 쳐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재명도 내가 볼 때 추미애 조심해야 돼요. 이제
골로 간다니까. 근데 어디서 그런 성격이 나왔는지 내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추미애가 이제 세탁소 집딸인데 세탁소가 뭐 좀 잘못돼가지고 뭐 어려웠대요. 그때 3살 때인가 뭐 외갓집에 맡겨졌대. 그래가지고 좀 떨어져 살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격이 뭐 그렇게 됐다 지금 뭐 이런 또 어떤 기사도 있더라고. 하여튼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명을 거역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예. 무시무시합니다. 예. 나그 식구들. 네. 식구들 있잖아. 네, 남편도 네. 있고 뭐 시댁도 그러니까, 예. 있고. 나 그분들 좀 어떻게 글쎄 잘 말이에요. 견디는지. 예, 그 이 성격을 그대로 갖다가 대입하면은 견디기 힘들 텐데. 견디기 힘들습니다. 잘 견딜 계실지 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였습니다.